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분담금을 2배 규모로 늘릴 것을 요구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이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10번째 회의를 갖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말 그대로 분담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마치 집 전세 계약 연장하듯이요. 주기적으로 협정을 다시 맺습니다. 2014년에 맺은 협정이 시한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되는 건데 9차례나 만났는데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답니다. 지금 새어나오는 말로는 미국발 보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여태껏 내왔던 것에 2배를 내라. 올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죠.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만나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에 앞서서 예. 뭐 북한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연내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11월에도 한 방송에 나가서 연내 답방은 어려울 거다. 사실상 물 건너갔다. 11월에 그러셨어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부 뜻밖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아니 연내 답방 합의한 거고 그다음에 최근으로 올수록 분위기가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어렵다 그러느냐 그러는데 지난달에 제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이태건 부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주요 인사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느낌이 뭐냐 하면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화가요?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미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뭐 미국에 대해서는 의례껏 화가 나 있었고. 네. 아니 왜 우리 정부한테요? 그러니까 9.19 평양선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다 더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제재 완화라든가 또 북미 간의 이제 관계 정상화 등등을 뭔가 조금 더 하면서 남북 관계도 국제 제재와 관계없이 좀 가일층 강화되는 걸로 좀 인식을 했나 봐요. 예컨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정상화는 남측이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별다른 행동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내부에서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려는 제스처들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는 그 정도로 만족 못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평양에서 아주 대접이 극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뭔가 조금 이제 보답이 올 때도 됐는데 그런 건 제가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국제 체제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한국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북측에서는 자기네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그 남측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냐를 이렇게 타진해 들어왔는데 그게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간보는 듯한 그러면서 무언가 좀 지금 상황에서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 간다면 위원장이 움직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큰 대사인데. 그것도 서울로. 네, 그것도 서울로. 서울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나? 또는 간다면 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재확인하고 제가 1박 2일간 대화 중에 이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달에. 네. 그랬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거 아무렇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뭔가 간볼 거 다 보고. 아니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판문점에서 만나자 그럼 바로 그 다음 날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몇 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답방이라는 것도 남방이라는 것도 뭐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었고 북한 측은 엄청나게 치밀하게 여러 가지 간보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죠. 이건 북한의 일종의 상실감인데 지금까지 그 한반도 정세에서 그나마 이렇게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된 거는 정상외교 차원이지 실무회담에서는 다 깨졌던 겁니다. 그렇죠. 김영철 폼페이오 회담도 그렇고 북미 관계에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착 상태에서 북한이 아니 이
이만침 양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재 압박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아까 그 기자 브리핑에서도 또 추가 제재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 벽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든 깨질 수 있었는데 이걸 막아주는 기제가 정상회담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북측 입장은 실무회담 그만 좀 하자. 자꾸 미국에서 연락 오는데 예. 시간 없다. 나중에 하자.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그러고 대신 정상회담을 빨리 하자. 북미 정상회담 빨리 하자. 네, 그걸 빨리 하자. 그걸 빨리 하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만나서 뭐 크게 얻을 게 없다고 이 카드를 빨리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북으로서는. 아 이제 북측에서는 남측이 조금 더 북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 뭐 미국을 설득하고 좀 남북 경협도 좀 촉진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살아있는 한 예. 우리가 돌출적으로 남북 관계를 더 가속화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랬다 더 일이 어그러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정들을 쭉 이야기해주면 또 들어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 서운함, 알겠습니다. 뭐 이런 푸대접에 대한 좀 토라진 느낌, 그 느낌을 받고 오셨군요. 예, 그런 것들은 있죠. 그래서 연내 오기 어렵겠구나 이 분위기라면 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연초가 전 더 좋다고 봤습니다. 왜 연내를 자꾸 띄우냐는 거예요. 왜 연초 되면 뭐 달라져요? 근데 이제 지금 북미 북한 같은 정상회담도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이 마련한 대북 협상안이 이제 처음 마련한 겁니다. 지난달에 스티븐 비건 대표가 처음 대북 협상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번 굴려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생산적인 국면에서 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연내 답방 카드를 띄워가지고 불필요하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게 제 생각이었어요. 뭐 이왕이면 평양선언에 약속한 대로 연내가 낫지 않겠느냐. 이왕 올 거면 연초에 올 거면 연내가 낫지 않겠느냐. 한국 사람들은 뭐 달력에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뭐 연내 종전선언, 뭐 연내 답방 그 연내라고 자꾸 뭘 하는데 그러면 해가 바뀌면 여태까지 합의가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연내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 나이 먹는 거에 민감하더니 이런 거에도 좀 뭐 민감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야당이 지금 얘기합니다. 자꾸만 답방을 구걸하지 말아라. 요거는 또 그러니까 야당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한국당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른 입장이시지 않아요? 저는 구걸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만일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올 생각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로 불러들였다면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지렛대가 커졌구나. 근데 아직은 결정적인 지렛대는 북미 관계지 남북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요구도 해보고 한번 답변도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었지. 이걸 갖다가 뭐 구걸이다, 굴종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은 이건 남북 관계를 안 풀리죠. 안 풀리고 그런 거죠. 적대 관계에서 언제 뭐 외교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연초엔 올 거다. 연초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연초가 더 좋다 그랬어요. 예, 연초가 더 좋다. 그럼 연초에도 안 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거야 이제 지금 저 북한이 화가 많이 나 있는데 미국이 협상안을 그럴 듯하게 제시하지 않고 미국에 달렸다. 미국의 상당 50%. 또 그다음에 국제 제재는 계속 더 압박의 수위를 높이 간다. 이렇게 되면은 놓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연내 연초? 아니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1, 2월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만나겠구나. 유일한 변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북한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지금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그걸 위한 지렛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 흐름이 이 시퀀스가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긍정적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답방이고 오히려 북미 정상 이후에도 올 수 있다는 게 어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었습니다. 김종대 의원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요. 저는 이야기 살짝 하려고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말을 시키니까 그렇죠. 시원하게 말씀 여러 가지 분석 잘 해주셨고 한미 방위 분담금 얘기를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새로 판을 짜야 됩니다. 새 계약, 집세 전세 계약하듯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2배를 올려달라. 이게 맞아요? 일단 요구한 건 맞아요? 그게 건물주 갑질하고 똑같은 건데. 갑자기 그 궁중족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2배 올려달라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깨자는 것 같은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 같아요. 사실 미국이 한미동맹 비용에 있어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은 제일 작은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9,600억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5년 단위 협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올해가 5년 마지막 해니까 그렇죠. 내년부터는 새로운 협상안이 타결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배 올려달라. 2배. 예. 갑자기. 예, 그 건물주가 그 장사 잘하고 있는데 2배 올려달라고 공중족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니 뭐 공중족발의 경우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이게 약간 지금 뭐 분쟁 중이니까 네, 이게 그거하고 바로 자꾸 비유하지는 마시고. 이게 갑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2배 올려달라 그랬는데 사실 집세보다도 한미동맹은 무기 거래가 그 6배 이상 많고 지금 우리가 한 6조 원에서 7조 원어치 정도 미국 무기를 매년 사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저기 평택 기지는 공사비만 100억 달러. 맞아요. 예, 총 12조 원 가량 들었는데 이 92%를 우리가 우리가 부담했거든요.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호화 빌딩을 져준 거라고. 예. 토지도 무상으로 공유했고. 그 이런 거에 비하면은 1조 원짜리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거는 사실 가장 저 푼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다른 거 없이 요거에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예. 본인이 선거 유세 기간 전부터 해왔던 그 일종의 자기 정치예요. 미국 국민들한테 그걸 이 얘기를 했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미 자동차 협상도 예. 진행 중에 있고 FTA 개정도 얘기되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하고 함께 이 한반도 문제도 풀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FTA 문제도 풀어야 되고 자동차 관세 제로 그것도 유지해야 되고 예. 이런 입장에 처했으니까 아이고 이 푼돈 줘버리고 더 큰 거 얻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예, 이게 지금 복잡해진 겁니다. 아하. 방위비 분담금 논리 자체로만 보자면 2배 올려다는 갑질 이런 횡포는 전례도 없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딴 게 너무 많이 걸려 있군요. 너무 지금. 많이 걸려 자동차며 있는 뭐며 거예요. 관세 예, 협상 뭐. 예. 별의별 게 다 걸려 있어요. 별의별 게 다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조 원 좀 늘려줘 50% 정도 늘려달라는 게 협상팀 요구인데 그러면 한 4,500억 정도 늘리는 거거든요. 예. 국가 관계로 봐서는 사실은 푼돈인데 자존심이 문제가 된 그러네요. 겁니다. 이게 한미 간에. 자, 그러면 김종대 의원 보시기에 어떤 실리적으로 봤을 때, 자존심으로 봤을 때, 실리적으로 봤을 때,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정도가 절충점이라고 보세요, 이 협상? 아니, 물가 상승률 5%에다가 네. 성의 한 5% 정도 더 붙여서 10%만 해도 많지. 자, 이 방위비 분담금을 그럼 1조 원을 넘게 주면 예. 쓸 데가 없어요. 미군이 병력이 줄어가지고. 매년 저금해 놓는다고. 쓸 데도 없는 돈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건 그럼 자존심만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둔 비용이 이제 얼마 안 돼요. 보통 횡포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놀이 한다고. 아, 그래요. 그럼 듣다 보니까 조금 어이가 없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 다 알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쇼윙하듯이 네. 이렇게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절충점 결국 찾을 거라고 보세요. 한 10%로. 아니 이제 더 버틸 겁니다. 협상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결렬돼서. 예. 그러다 내년 초에 또 할 수도 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극적으로 한다면은 예. 올해 50% 이하로 예. 어느 정도 협상하고 퉁치지 않을까. 50% 이런 생각도 정도. 듭니다만 아유 한 번 더 버텨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문제 있을 거 저런 없습니까? 생때 작전 비용을 대라는 건데 이건 전례도 예. 없어요. 아니 제가 여기 출연하면 출연료 받으면 됐지 올 때 모험 택시 탔으니 그 비용도 내놔라. 뭐 해라. 이런 것까지 횡포다. 요구해야 됩니까? 내가 오는 비용까지 요구해야 되냐고. 아니 뭐 그거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쥐꼬리만한 출연료에 제가 그런 것까지 뭐 치사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해주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네요. 2배까지 요구하는 건 이거는 횡포다. 다만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건데 우리도 버티는 것이 지금으로선 낫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듣고 또 모시도록 하죠.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